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포르쉐가 최초의 전기차 타이칸을 출시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포르쉐 월드로드쇼 영상을 통해서 이 타이칸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가 트랙을 지배할 수 있다. 이거 뭐 놀라운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은 어떨까요? 한번 충전하면 몇 킬로미터나 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재원상 수치는 이런데 실제로 달려보면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의 일상을 소화하는데 불편함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직접 한번 달려봤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주행 첫날입니다. 짤막하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저는 빈PD를 만나러 가는 길이고 주행 가는 거리는 317km로 87% 충전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외부 온도는 영하 1.5도예요. 실내 온도는 22도로 맞춰놨고 열선 시트 1단계로 펴놨고 스티어링 휠도 따뜻해요. 보통 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주행을 하죠.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 포르쉐 타이칸이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자, 이대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할게요. 지금 빈PD 픽업하고 성수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가는 길입니다. 11시 19분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제가 아까 집에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됐고 12.7km를 달렸고요. 전기 소비량은 40.3kWh. 포르쉐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기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지, 타이칸도 마찬가지입니다. 911 같은 느낌을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파나메라 같은 느낌을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뒤에 사람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크기는 파나메라보다 약간 작지만 실루엣은 거의 911에 흡사하거든요. 여기서부터 포르쉐의 놀라운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911도 데일리 스포츠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파나메라는 의전까지 소화할 수 있는 포르쉐죠. 타이칸은 그 중간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포르쉐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일리 패밀리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멀 모드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진짜 편안하고 조용한 거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전기차니까요. 뒷좌석에 혹은 조수석에 장모님을 모신다고 해도 진짜 편안하실 거예요. 이 정도의 느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포르쉐 월드로드쇼에서 제가 타이칸 터보 시승했을 때 그때는 뭐 거의 뒷바퀴를 날리면서 드리프트 주행을 했기 때문에 트랙에서 이렇게까지 레인지가 넓은 전기차를 포르쉐가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 4S의 첫인상이랄까요? 주행 느낌이랄까요? 두 가지. 1번 편안하다, 2번 우아하다. 지금 성수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잠깐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동안 충전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 마당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완속 충전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죠. 궁금하니까요. 그 사이에 밀린 일들을 얼른 처리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완속 충전기도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네요. 1시간 정도 충전했고 배터리는 10% 정도 충전이 됐습니다. 이게 참 놀랍죠? 재원상 수치랑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앞으로 타이칸 시승하면서도 아마 계속 느끼실 텐데요. 포르쉐는 정확합니다. 정확하다는 거, 우리가 전기차를 일상 주행하면서 그것보다 더 큰 미덕이 있을까요? 정확해야 예측할 수 있죠.
게다가 제원상 주행 가는 거리 289km보다는 확실히 더 긴 주행 가는 거리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스마트한데 겸손하게까지 한 친구랑 내내 동행하는 기분이에요. 자, 점심 약속은 광화문입니다. 지금 저희 시승하고 있는 포르쉐 타이칸 4S에는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 포르쉐 배터리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고용량 배터리고요. 최대 출력은 571마력, 최대 토크는 66.3, 강력한 성능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4초, 빠르죠.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안락함, 두 번째 우아함. 우아함의 근거는 이 승차감에서도 전해집니다. 이 포르쉐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이 셰시의 단단함, 안정감, 여기에서도 느껴지지만 스티어링 휠의 두께에서도 느껴집니다. 이 손에 쥐는 느낌이 굉장히 우아해요. 원래는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면 좀 도톰하게 손에 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손이 좀 작은 편인데도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마냥 얇으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좀 도톰하게 엄지손가락을 얹을 수 있게 편하게 타지를 할 수 있고, 이 밑에는 좀 얇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스티어링 휠에서 다 조작을 하실 수 있어요. 계기판이 지금 세 가지 동그라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 위에서는 정말 간편하게 이 다이얼이랑 버튼으로 모든 정보를 빠르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합리적인 레이아웃이에요. 점심 메뉴는 삼계탕입니다. 든든하게 속을 채웠으니까 다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해야겠죠. 그런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타이칸 도로 주행은 또 어떨까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점심 먹고 나왔고요.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가는 길입니다. 배터리는 73% 남았고 지금 영하 1도고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타이칸을 타고 달릴 때 눈발이 차를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 실루엣이 다른 어떤 차하고도 달라요. 다른 차들은 눈발이 앞유리를 막 때릴 듯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는데 이 타이칸의 경우는 앞에서부터 타고 와요. 보닛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코에서부터 이마를 지나서 정수리까지 싹 넘어가는 게 눈으로도 보입니다. 이게 공기 저항 계수가 0.2라고 하는데요. 포르쉐 911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이 타이칸은 기본적으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효율을 최우선으로 놓고 어떻게 하면 제한된 배터리 용량으로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포르쉐의 성능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을 극대화할까를 고민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앞에 헤드램프에서 뒤에 캐릭터 라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911에서 보던 익숙한 실루엣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옆에가 볼록볼록 솟아있는 느낌이 훨씬 더 패기가 있달까? 훨씬 더 볼륨감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보면 이 차의 너비를 역시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이드미러 뒤에 보면 뒤에서 약간 풍만해지는 곡선이 여전히 뒤로 보이고요. 눈이 더 많이 오니까 지금 유난히 예뻐 보이는데, 2015년에 미션 2라는 포르쉐 컨셉카가 있었죠. 포르쉐는 그때부터 이 타이칸을 가다듬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해서 출시를 해놨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절치부심해서 갈고 닦았는지를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게 놀랍습니다. 헤드램프 모양을 처음에 2015년에 보고 다들 좀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묘하게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공학적으로는 모든 게 다 공기 역학을 최적화하기 위한 설계들이고 그런 디테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헤드램프에 있는 4개의 빛이 살아있고 그 밑에 길게 늘어져 있는 그 디테일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디테일이에요. 게다가 그 낯선 형태에서 오는 공격적인 느낌, 역동적인 느낌, 그런 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요즘 포르쉐의 리어램프 보면 저렇게 모던하게 리어램프를 그 빛을 디자인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늘 드는데요. 타이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이 타이칸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덩어리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도어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돼 있어요. 자동차들은 옆에서 보면 딱 저건 5도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포르쉐 타이칸의 경우는 도어가 필요할 때만 앞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그냥 싹 유려한 곡면이고, 그리고 도어와 도어 사이 혹은 뭐 A필러, B필러, C필러를 구분하는 그런 선, 그게 되게 얇아요. 보통 차들의 단차가 뭐 글자 크기 13의 볼드한 느낌이라면
포르쉐 타이칸은 굉장히 샤프한 서체에 한 7, 6 정도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디자인 실루엣이 시각적으로 다가오지 딱 봤을 때 아 저거 문이 저기구나 이런 느낌은 크게 안 납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헤드램프의 그 낯설고 역동적인 디테일, 그리고 리어램프의 세상 모던한 빨간색 램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 차의 인상을 확 미래로 데려가 줍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요. 예쁘긴 한데 도로 주행하는 데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일단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밖에 차를 세워놓고 테이크아웃할 커피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로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다시 길을 나서 보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차 안에 있으면 유난히 좀 따뜻하고 안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내 공간이니까요. 눈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험한 일상을 보여드리려던 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대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연남동 쪽으로 미팅을 가고 있는 길이고요. 충전한 이후,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서 나온 이후로 주행 시간 한 3시간 20분 정도, 61km 정도 운행을 했고요. 전력 소비는 31.1kWh, 배터리는 71%가 남아있고 주행 가능 거리는 252km예요. 아까 사무실에서 저희 충전 시작했을 때 배터리 용량하고 좀 비슷하고 60km 정도 운행을 했으니까 저희 출발할 때 한 32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눈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저 앞에는 뿌옇게 안 보이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서도 도로에서 혹은 뭐 인도에서 이 타이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행인분들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포르쉐에서 최초로 만든 전기차 타이칸이다 이렇게 알고 쳐다보시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저거는 굉장한 스포츠카구나, 소리가 나지 않니? 신기하네. 원래는 이렇게 생긴 스포츠카들은 시동을 거는 순간 원래 왕 하고 소리가 크게 나게 마련이니까요. 그런 미래적인 느낌, 굉장히 이물감, 이질적인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시선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적인 느낌은 인테리어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이 계기판 어떻게 보면 원래 911 포르쉐 상징하는 그 5가지의 동그라미, 아날로직한 느낌, 그거랑 비교하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심플해졌거든요. 근데 색깔을 쓰고 있는 감각이나 인체공학적인 관점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똑똑한 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가운데는 동그라미 3개가 있고요. 거기에서 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고, 스티어링 휠이 지나가는 바깥쪽 여백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정말 스마트하게 정보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왼쪽에는 조명과 관련된, 외부 조명과 관련된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행 관련된 버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911 혹은 포르쉐의 전통을 잇는다 라는 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달성한 그런 디자인이지만, 다른 장르, 다른 설계, 다른 컨셉으로 완전히 미래를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느낌이에요. 눈이 순식간에 도로 위에 쌓여서 이제 좀 미끄러워졌어요. 여기까지 한 20분 정도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저희가 접촉사고도 한 2건 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내리다가 금방 멈출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미팅이 연기됐어요. 이 서울에 폭설의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 타이칸을 되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너무 비일상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져서, 일단 첫 번째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주행거리를 달성을 하고 싶은데 그걸 달성하려면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한 5배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득이 타이칸의 일상주행 시승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다른 날 조금 다른 컨디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르쉐 타이칸이 주차장에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마침 밤에는 눈도 그쳤고 기온도 막 그렇게 낮진 않아서 제가 나이트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이 소월길이랑 북악 스카이웨이를 신나게 한번 달려봤는데요.
평소 테스트할 때처럼 뭐 그런 기세로 똑같이 달릴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신나는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또 얼어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많은 정보도 제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트랙셀을 해봤습니다. 이 네 바퀴가 이 트랙션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타이칸은 앞뒤 엑셀에 전기 모터가 하나씩 달려있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네 바퀴로 가는 신호가 전기 신호라는 뜻이겠죠.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륜을 제어하는 신호보다는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밟아보니까 거의 트랙션 손실이 없었어요. 도로는 얼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바퀴가 각자의 트랙션을 찾아가는 속도가 진짜 빠른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포르쉐하고도 굉장히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얼어있는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도로에서도 이 정도로 트랙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뭐 트랙에서는 물론이고 일상 주행에서도 굉장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레이스카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는 포르쉐가 완벽한 전기차를 창조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포르쉐가 또 하나의 완벽한 포르쉐를 창조했다. 타이칸한테는 이런 말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진짜 재미있게 신나는 드라이브를 했고, 이튿날 날이 밝고 저희는 다시 좀 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최대한 일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이 타이칸을 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밤길 드라이브도 충분히 즐겨봤던 거고요. 밤길 드라이브를 즐긴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는 굉장히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 테스트를 좀 해볼 겸 제이자이로에 올라가서 킨텍스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여기에서는 좀 아낌없이 달려보고, 직선주로니까요. 아낌없이 달려보고 여러 가지 모드를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시내 주행에서 뭐 성수동, 광화문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한 번도 레인지 모드로 놓지 않았거든요. 그냥 노멀 모드에서 계속 흐름을 따라서 달렸고, 그리고 밤길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유롭게 스포츠 모드도 놔보고 노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노멀 모드에서 레인지 모드로 바꾸면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0km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다시 한 8km 정도가 줄어들고요. 여기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 다시 한 7km 정도 또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약간 쪼들릴 것 같을 때, 마음이 좀 쫄릴 때 레인지 모드로 바꾸면 그냥 나는 편하게 운전을 해도 한 10km 정도는 여유가 다 생긴다는 뜻이에요. 10km 안에 급속 충전소가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일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소에서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의 충전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유로를 신나게 달려서 저희는 급속 충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충전소를 이용하고 계시는 몇 대의 자동차들이 보이네요. 저희도 같이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재원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보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일산 킨텍스 일전시장 앞에 있는 DC 급속 충전소에서 타이칸 충전 중입니다. 이 재원상 5분만 충전하면 100km 주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5%에서 80%까지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2분 30초인데요. 타이칸이 800V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급속 충전소는 400V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빠르긴 합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전하기 전에는 32% 정도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82%까지 채우는데 걸린 시간은 약 35분 정도였어요. 400V 급속 충전기로 충전을 했고요. 이 정도도 사실은 일상을 소화하는 데는 충분한 속도죠. 하지만 타이칸은 800V 충전기를 지원합니다. 그럼 10%에서 80%까지 채우는데 딱 10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충전하고 있는 이 페이스를 봐도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다시 300km를 넘었고요. 재원 수치보다 훨씬 길죠. 포르쉐가 이렇게 겸손합니다. 이제 충전도 했으니까 쭉 뻗은 길에서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포츠 모드로 조금만 달려볼게요. 이 스포츠 사운드 모드가 있는데 그걸 켜고요.
여러분, e스포츠 사운드 이게 옵션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옵션 뭐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이걸 꺼도 굉장히 미래적인 소리가 나거든요. 이걸 켜면,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좀 가속을 해보면 e스포츠 사운드 모드를 포기할 수는 없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자동차를 타더라도 조용한 자동차가 있고 빠른 자동차가 있잖아요. 평범한 자동차가 있고 포르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스포츠 사운드 모드를 끄면 조용한 비행기고요, 이걸 켜면 고성능 비행기예요. 전투기하고 여객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금 달려보면 이 포르쉐는 전기 모터를 쓰고 있지만 2단 기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속도가 넘어가면 기어가 바뀌었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이것도 역시 귀로 그리고 엉덩이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인데, 여기가 아우토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오른발에서 힘을 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활공하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포르쉐는 흔히 뭐 저먼 엔지니어링, 포르쉐 엔지니어링, 외계인을 납치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 관용어구처럼 하는데요, 포르쉐 타이칸을 갖고 싶고 가질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갖춰져 있다. 그런데 타이칸 말고 다른 전기차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타이칸은 거의 정답에 가까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성능을 성취했고, 내연기관을 전기모터로 바꿨다고 해서 포르쉐다움, 포르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프리미엄한 감각,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은 스포츠카로서, 레이스카로서의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고 빠르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완벽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완벽한 엔지니어링의 자동차가 완벽하게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탈 때는 너무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타이칸의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를 보면 승용차의 경우 이 서울에서 하루 동안 주행하는 평균 거리가 31.7km라고 합니다. 타이칸의 경우 완충했을 때를 가정하면 열흘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거리겠죠. 저희가 실제로 첫날 운행했던 거리가 60km가 넘습니다. 둘째 날 이동했던 거리는 한 100km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충전을 중간에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집이나 직장 근처에 가까운 곳에 급속 충전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일상을 소화하는 데는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타이칸 오너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는 걸로 충분히 일상을 소화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주말에 마트에 가면 또 한 30-40분이면 80%까지 완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트랙에서는 스포츠카 본연 그리고 포르쉐 본연의 성능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서 도시에서는 정말 놀랍게 일상적인 차, 타이칸의 정말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한번 포르쉐 전시장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르쉐가 만든 놀라운 미래의 이름, 완벽한 미래의 이름, 타이칸입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입니다. 감사합니다.